사람마저 숨을 죽인 엄동설안. 대전 동구 이사동의 산골 주민 몇몇이 마을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모인 까닭은 참매와 함께 꿩 사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딘가 숨어 있을 꿩을 날리기 위해 야산 구석구석을 뒤지는 이들. 바로 그 순간 네! 꿩이 발견됐습니다. 나간다! 기다려봐. 방울 소리 날 거야 여기서. 매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방울소리뿐. 먹이를 찬 매를 찾아냈습니다. 매 백에 달린 방울 있죠 시치미에. 그 꿩을 잡으면은 꿩을 뜯으면 봐봐요. 딸랑딸랑 소리 나거든요. 소리 나죠. 방울 소리를 보고 추적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를 않아요. 소리가 안 나면 어디 있는지는. 일찍 찾아 꿩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 꿩 대신 닭다리. 체구는 작아도 참매는 꿩을 잡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사냥 기술을 이용해 꿩을 잡으려면 먼저 무리꾼과 망보는이가 꿩을 몰아야 합니다. 그 즉시 신호에 따라 봉바지가 참매를 날리면 그때부턴 순전히 참매만의 몫입니다. 한 번 챈 먹잇감은 끝까지 놓지 않는 매서운 사냥 본능. 일찍이 그 모습에 매료된 옛사람들에게 매사냥은 먹을거리 해결을 위한 상업수단이자 겨울 사냐를 누비며 자연과 교감하는 호연지기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사냥이 전해지는 곳은 대전과 더불어 전라북도 진안 단 2곳뿐. 특히 대전은 꿩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야트막한 분지 형태를 이루어 매 사냥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박용순 응사가 터를 잡은 대전 이사동은 분지 속의 분지를 이루어 매를 훈련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매에게 먹일 닭고기 손질. 기름이 3분의 1이에요. 매의 건강을 고려해 닭고기에 붙은 지방까지 일일이 제거합니다. 매를 향한 지극정성. 가족들은 불만이 자자합니다.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새끼들은 고기 한 번도 안 사주면서 매 하는 거 반만 식구들한테 좀 하라고 질투합니다. 그가 이토록 매를 아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전통 매 사냥꾼은 단 2명뿐. 언제 끊길지 모를 전통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밑밥인데 손으로 불러서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멍텅구라고 하고 인조새입니다. 훈련할 때 이것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손모기보다는 이게 더 자극적입니다. 새 모형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렸죠?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 보이게끔 이렇게 고기를 먹어요. 훈련 나갈 매를 꺼내는데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막 푸닥거리면 깃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행동을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후드를 씌운 거예요. 이제 훈련장에 가면은 눈을 가리는 일명 머리 씌우개는 경계심이 많은 매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방편입니다. 얼굴 공개. 사냥매 중 성질이 가장 온순하다 알려진 해리스 호크. 우. 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보자용 혹은 매사냥 시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냥을 마쳤다든지 실패했을 때 원거리에서 불러서 왔을 때 먹이를 던졌을 때 돌아오게끔 그 반복 훈련시켜서 가기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을 뿐 야생은 살아있어 사냥 기술만큼은 우수합니다. 다 먹었다. 그날 밤 박용순 응사가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길들지 않은 어린 참매 장군이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장군이 털이 온통 가라앉았다는 건 긴장했단 표시.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거 매 처음 할 때, 그 마초도 나는 확 찍을 줄 알았네. 이 느낌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거. 모르면 거식이지 뭐. 부드럽다게 부드럽다고. 부드러운 것은 말도 못하지 그거야. 비단결보다 부드럽다고. 사냥은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보고 두려움을 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가서 매를 순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장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죠. 영양가는. 염치 누가 그 먹는 이름이. 쥐라든가 토끼라든가.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경계심을 푸는 녀석. 뭐 먹는 거 보니까 잘 뜯어먹네요. 아주. 새매도 새로운 털하고 깃털이 있는 것만. 두려움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매의 습성이란 본디 배부르고 주림에 따라 사람을 따르는 것일 뿐 야생의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러한 매의 성질은 용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사대부와 무인들로부터 사랑받아 왔죠. 또한 권위의 상징으로서 매 그림은 왕실벽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다시 응방으로 돌아온 어린 참매 장군이 털이 잔뜩 부풀었다는 건 긴장이 풀렸다는 뜻. 경계를 풀지 않던 첫날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그 띵밥이라는 띵밥 참 와서 먹는. 보통 생매를 받아오면은 5일에서 6일 차에 찻띵밥을 먹는데 버티다가
매마다 다 틀려. 어떤 놈은 3일 만에 오는 놈도 있고. 근데 통상은 6, 7일 돼야 돼요. 그런데 데려온 지 닷새 만에 처음 먹이를 문 장군이. 공들이는 만큼 따라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용순 응사. 그가 처음 매 사냥에 입문한 건 12살 때였습니다. 심장을 깨뜨릴 것 같은 강렬한 눈빛이 나를 사로잡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매아이 됐는데 지금 50줄이 훨씬 넘은 이 나이도 매일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매를 잡아 키우다 본격적으로 매 사냥을 배운 건 군 제대 후 스승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홀로 외길을 걷고 있지만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곁엔 항상 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박용순 응사나 장군이에게나 중요한 날. 사냥매로서의 자격을 검증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먹이를 놓치고 마는 장군이. 훈련은 점심 나절까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먹이 채는 데 성공. 이 정도면 시침이 왜 되겠어? 어이 잘했어. 어이 잘했어. 그래서 어이 장군이 잘했어. 첫 사냥 훈련에 성공한 장군이를 위해 박용순 응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뜨끈뜨끈하네. 직접 구해온 솥불로 시치미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냥매로서의 그 인정임인 동시에 징표입니다. 그 여자들 그 시집 갈 때 머리 올리잖아요. 사냥매로서의 머리 온짐이죠. 지난 30여 년간 직접 시치미를 달아준 매만 꼽아도 벌써 수십 마리에 이른다는 박용순 응사.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떨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솥불에 닿는 방울은 사냥터에서 장군이의 위치를 알려줄 신호. 거기에 소유주를 적고 깃털까지 달고 나면 시치미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 하나. 꼬리에 시치미를 다는 동안 깃털이 상할 우려가 있어 몸을 꽁꽁 묶어두어야 합니다. 감싸야 돼. 장군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서두릅니다. 잠시 후 어린 참매의 몸에 사냥매로서의 징표가 생겼습니다. 매와 함께
한 길 인생을 걸어온 그에겐 또 한 번 기쁨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소중한 전통, 천년의 풍류.